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차 시이고요. 다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다낭식이 뭐라고 했었냐? 항이 하나인 식이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모노미얼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다낭식은 항이 하나야. 그러면은 선생님, 항이 두 개인 거는 뭐라고 부르죠? 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항식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선생님, 항이 세 개면요. 삼항식 이라고 하면 되고요. 항이 네 개면 사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이항식, 삼항식, 사항식 이거는 항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묶어서 나중에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다항식이라고 하고, 이제 다항식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항이 있습니다. 단항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항식과 단항식을, 더하기나 빼기로 묶어서 나타낸 식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빼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x-3y라고 하는 것은 2x 더하기 마이너스 3의 y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의 정의는 사실 어떻다? 단항식을 더하기로 묶어서 이제 나타낸 식을 이제 다항식이라고 나중에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을 해줄게요. 혹시나 궁금할까봐 말한 거였습니다. 다항식은 모노미알 해가지고 원텀 그래갖고 모노미알이라고 하고, 이 양식은 이제 항이 두 개다 해갖고 투텀 이렇게 투텀스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영어로 하면 바이노미알 이라고 하고, 삼항식은 이제 뭐예요? 뭐겠어요? 항이 세 개니까 투텀스, 쓰리텀스 이렇게 하겠죠. 영어로 하면 트리노미알 요렇게 이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장이 되는데, 요 2항식, 3항식, 4항식, 뭐 5항식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근데 다항식의 정의는 무엇이다? 단항식을 이제 더하기로 묶어서 이제 표현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낭식의 덧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할까 한 거였는데,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다낭식의 나눗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낭식의 덧셈은 없지? 그렇게 이제 생각할 거잖아요. 덧셈 뺄셈은 왜 안 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낭식의 덧셈 뺄셈, 예를 들어서 이 x랑, 그 다음에 y랑 더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낭식의 덧셈을 하면 단항식을 이제 덧셈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나타내 준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항식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항식에 덧셈 뺄셈을 하면 이것은 이제 다항식이 되기 때문에 단항식을 굳이 덧셈 뺄셈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2x랑 그 다음에 x를 더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단항식이 되겠지만 이거는 사실 나중에 다항식을 하면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시간에 단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만 배웠고, 왜냐하면 단항식은 곱셈 안에서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항식을 곱하면 단항식이 되고, 단항식을 나누면 다항식이 되는데, 단항식을 더하거나 빼면 단항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항식을 더하고 빼는 건 어차피 나중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이제 뭐 다루니까 굳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단항식의 곱셈,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나눗셈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단항식의 나눗셈은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거나 주어진 식을 분수의 꼴로 바꾸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즉 이런 거죠. 나눗셈은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역수의 곱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죠. 그렇게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나눗셈은 이제 따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곱셈의 역수에 대한
곱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서 그냥 나눗셈이 나왔다. 그러면 역수를 곱하라는 거네. 라고 해서 바꿔서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수는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분수꼴로 이제 나타내면,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편하잖아요. 그죠? 역수는 분수로 나타나면 이제 편하다. 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식을 분수의 꼴로 바꾸어서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후에 계산은 어떻게 한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도 분수인데 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수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이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게 숫자 자체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요거 이제 뭡니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거나 이게 이제 빨간색 부분이죠. 요 부분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이 주어진 식을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네요. 그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하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뭘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왜 지우개가 안 되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12x 제곱 y에 나누기 3x식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역수를 곱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제 묶어서 이제 숫자끼리 이렇게 이제 놔둬주고요. 여기에 개수 12죠. 여기에는 개수가 3분의 1이죠. 그렇게 되고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식을 분수로 나타낸 이 파란 식은 어떻게 합니까? 요 나누기 돼 있는 게 똑같은 말인데 제가 봤을 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x제곱 y 돼 있으면은 여기 나누기 3x 한 만큼 요 분모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준다? 약분,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이제 약분 해서 이만큼은 이제 4가 되고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약분을 해서 xy로 이제 나타내라 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xy 둘 다 뭐 어떻게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상관 있다고 하면 제 공부가 부족한 거니까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제 2번을 해보면 6a의 5제곱, b의 4제곱 나누기 2ab 돼 있으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6a 5제곱에 b의 4제곱 곱하기 2ab분의 1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ab라고 하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전부 다 다낭식의 곱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개수끼리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a 5제곱, b 4제곱 여기에서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한 거니까 이제 뭡니까? a 요만큼 해서 이 부분은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b 요만큼 이거는 b가 4개 곱해져 있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 제했으니까 b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3a 4제곱 b의 세제곱 요렇게 다낭식이 나타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x의 세제곱 y의 전체의 제곱 나누기 3분의 2의 xy 세제곱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쓸데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일단 괄호부터 푸세요. 괄호부터 풀려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제곱이 있죠. 제곱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밑이 4 있고 x 있고 y 있죠. 그러니까 이 제곱이 지수법칙 네 번째 써서 이렇게 이제 분배법칙 분배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4의 제곱 하면은 16이죠. 그리고 x의 세제곱의 제곱, x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나누기 되어 있는 만큼 요만큼 이제 어떻게 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역수하면 2분의 3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y 세제곱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해주고요. 개수는 여기 있다 맞죠? 그러면은 16 곱하기 2분의 3 요만큼 개수 계산을 해줬고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해주면 됩니다. 문자끼리 계산해 줄 때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하는 거죠. 지수는 그죠? 밑이 이제 같은 것끼리 밑이 같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죠. 나와 있는 문자가 같은 것끼리 해줍시다.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x의 얼마예요? 이만큼은 x의 6제곱이죠. 그래서 x 6제곱에 x분의 1을 곱하니까 x의 5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y제곱에 y 세제곱분의 1을 해주니까 분모의 y가 하나 남아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 2 이렇게 하면 8이니까 8, 3, 24 곱하기 x의 5제곱 곱하기 y분의 1인데 이거를 편하게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y분의 24 x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24의 y분의 x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또 글이 하나 있어갖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수가 분수인 단항식으로 나눌 때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역수를 곱한다. 나눗셈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라? 역수의 곱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계산하는데 덜 헷갈릴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